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능 특강 7강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레벨 2 기본 연습 1번부터 4번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확률 밀도 x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된다. 자,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복잡한 것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릴 수 있는 것들로만 나와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식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그래프는 절대값을 가진 그래프니까 1학년 때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0과 마이너스 2와 2를 기점으로 해서 3 모양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확률밀도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주어진 정의된 구간에서 그 둘러싸인 그 면적이 항상 1이 된다라는 거죠.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둘러싸인 그래프의 면적이 1이 되니까 그래프를에 대해서 면적을 구하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에서 2니까 4고 높이는 a죠. 그래서 2a가 됩니다. 그래서 a가 얼마 됩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뭐죠? a가 2분의 1이니까 문제에서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2분의 1까지의 요 넓이, 요게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요 넓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이게 대칭되어 있으니까 요 넓이는 0.5겠죠? 맞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렇게 생긴 사다리 꼴의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요게 2분의 1이잖아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2분의 1이고 전체가 4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1대 3. 다시 말해서 1대 전체 길이는 4가 됩니다. 1대 4가 되니까 요 삼각형 닮음을 이용한다면 얘도 1대 4가 되겠죠. 그런데 1대 4가 되니까 결국엔 요 길이는 얼마 됩니까? 요 길이는 전체 길이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길이입니다. 맞습니까? 전체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전체 4의 3에 해당되는 비중인 요 점은 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x가 2분의 1 이하일 확률은 0.5에다가 요 왼쪽 절반에다가 요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하면 되니까 사다리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2분의 1 아랫변 얼마죠? 죄송합니다. 아랫변 2분의 1, 윗변 8분의 3 곱하기 높이 요렇게 계산해주면은 32분의 7이 되니까 더하면 32분의 23이 됩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되고 B는 얼마 됩니까? B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 값만 구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32분의 23인 쌤이 다른 문제를 봤습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은 마찬가지로 함수식을 주어줬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이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 주어진 구간에서의 함수 값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적분값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은 0에서 3까지 정의되어 있으니까 0에서 3까지 kx를 적분해주면은 부정적분은 2분의 1 kx 제곱이고 정적분 해보면 2분의 k죠. 그래서 2분의 k가 2분의 9k가 1이니까 k는 9분의 2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가 9분의 2니까 대입을 해볼까요? 대입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주어진 식은 9분의 2고 정의된 거는 3까지니까 3일 때는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 이상일 때는 결국에는 2 이상일 때는 요 넓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요 넓이는 전체 넓이가 얼마라 그랬죠? 전체 넓이는 1이죠. 요 1에서 요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은 요 사다리꼴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요 삼각형 넓이는 얼마입니까? 2를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2를 대입하면은 9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9분의 4에서 9분의 5가 된다. 3분의 2 이상은 마찬가지로 요 사다리꼴 넓이니까 전체 넓이 1에서 요 작은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일 때는 값이 27분의 4가 되겠죠. 함수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1에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분의 2 곱하기 높이 27분의 4를 하면 82분의 77이 돼서
주어진 B를 계산하면은 77분의 45가 됩니다. 간단하죠? 3번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정규 분포로 접근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인 것들은 정말 쉽게 나와요. 수능에서도 그렇고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유형화된 것들이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확률 변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주어진 확률 변수는 뭡니까? 지름의 길이가 확률 변수죠. 그 지름의 길이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22mm라고 하고 표준 편차는 0.05mm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동화 기계에서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했죠. 불만족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 말은 1 빼기 만족할 확률인데 만족할 확률에 대한 힌트를 문제에서 제시해 줬습니다. 언제 만족한다 그랬습니까? 지름의 길이가 21.9 이상 22.1 이하가 돼버리면 만족할 확률이에요. 근데 요 x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제시가 되지 않았고 이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얘를 정규화 시켜줍니다. 정규화 시켜주는 과정은 우리 공식 알고 있죠? Z는 뭐분의 시그마분의 x-m이다. 그래서 요 확률 변수 x에 해당되는 값인 21.9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요 확률 변수의 값에다가 22를 빼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값이 마이너스 2와 2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는 이게 0에 대해서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어차피 한쪽만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2 사이는 표에서 0.477이라고 나왔으니까 만족할 확률은 0.9544입니다. 그래서 불만족할 확률은 1에서 요 확률을 빼주면 0.0456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다. 우선 확률 변수를 먼저 찾아냅시다. 확률 변수가 뭡니까? 확률 변수는 2차 함수 이 그래프를 그리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힌트 자체 그 시행이 450번 반복을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횟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확률 변수는 독립시행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시행 자체가 어떤 독립적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거는 서로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은, 미안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죠. 결국 이항분포는 구성이 뭡니까? 시행 횟수와 어떤 특정 사건에 일어날 확률이죠. 특정 사건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점에서 만날 확률을 묻는 거겠다. 그죠?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나는 횟수가 K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 그래프하고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 즉, 다시 판별식이 양수인 조건을 고려해보면 A는 루트 5보다 크게 됩니다. 이미 A가 자연수니까. 그래서 루트 5보다 큰 건 A는 3, 4, 5, 6, 4개가 있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확률은 다시 한 주사위를 던져서 두 점에서 만날 확률은 6개 중에서 4개만 나오면 되니까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날 확률은 3분의 2니까 이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는 이 횟수들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이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크면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니까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NP로 구하고 얘는 NPQ로 이렇게 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난 횟수 K 이상이라 돼야 되니까 이 K를 표준화 시켜버리면 X는 Z로 되고 시그마분의 요래 넘어가는 게 시그마분의 X-M이죠. 그래서 X에 해당되는 값이 K이고 M의 값이 300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K 빼기 300이라고 해두면 지금 정규 분포 값이 0.8413입니다. 0.8413을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내가 무엇보다 큰데 8413이라는 것은 절반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잖아. 크다라는 것은. 그럼 결국에는 0보다 왼쪽에 있는 어떤 요 값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요 값은 이미 0.5니까. 그래서 요 값이 0.3413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K는 29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하고 이항 분포의 관계,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나중에 표준화시키는 것들, 저런 것들은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유형들을 많이 익혀서 실전에서 떨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